안녕하세요. 코레그로입니다. 칼륨은 질소, 인산, 칼륨, 3요소 비료 중 흡수율이 50% 이상으로 어떤 칼륨 비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작물의 수확물, 특히 품질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칼륨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칼륨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칼륨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체내의 효소나 생체 구성물질이 되는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공변세포 조절로 기공개폐에 관여하여 체내 수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냉해나 가뭄의 저항성 증대에 크게 관여합니다. 그리고 칼슘과 같이 칼륨의 경우도 내병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꼭 충분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알기 쉽게 칼륨을 열매 비료라고 하는데요. 개화 및 결실부터 열매의 비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은 쌀겨나 녹비 같은 유기태 칼륨 비료는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밑비료는 물론 웃비료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 원료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화칼륨은 자연 그대로 채취해서 염화나트륨을 제거, 정제한 비료로 어찌 보면 천연 비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칼륨은 이 염화칼륨을 황산과 반응시킨 비료입니다. 과연 자연 그대로에서 채취한 염화칼륨이 식물에 더 좋은 비료일까요? 이 두 가지 비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비료의 함량을 살펴보면 염화칼륨은 수용성 칼륨이 60%, 황산칼륨은 그보다 낮은 50%입니다. 성분으로만 놓고 보면 염화칼륨이 더 좋아 보이지만 작물의 종류와 토양에 따라 이 두 가지 칼륨의 사용법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선 각 비료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화칼륨은 칼륨의 함량이 60%로 높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어 보다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황산칼륨보다 토양에서 습기를 더 증가시켜 가뭄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칼륨의 경우에는 사실 염화칼륨보다 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아미노산을 생성할 때 반드시 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황산칼륨은 보다 효과적인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되고, 이에 뿌리 생육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물 생육에 더 좋은 비료가 황산칼륨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황은 당도, 경도, 때깔 등의 향상에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착색에 영향을 미치는 메치오닌 같은 아미노산은 황이 있어야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황산칼륨 12가 열매 품질 향상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황산칼륨은 토양에 불용화된 인을 가용화시켜 인산의 흡수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작물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염화칼륨은 염류집적 문제로 하우스 작물을 제외하고 염화칼륨이나 황산칼륨이나 상관없이 사용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우선 벼와 맹류 작물에는 황산칼륨보다 염화칼륨이 생육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원예 작물에서는 황산칼륨이 더욱 생육에 좋습니다. 우선 근체류는 원활한 비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 황산칼륨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양파, 마늘은 황을 매우 많이 요구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염화칼륨보다 황산칼륨 공급이 수확량과 품질 향상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분 작물인 감자, 고구마에는 반드시 꼭 황산칼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염화칼륨을 사용하면 전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감자, 고구마에 제대로 된 수확을 하기 어렵고요. 특히 감자, 고구마의 맛을 위해서는 꼭 황산칼륨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과수 및 과채류 열매의 품질을 생각하면 염화칼륨보다는 황산칼륨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작물들은 두 가지 칼륨을 선택하셔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 식물은 황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양 산도가 너무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더욱 원활한 생육과 수확물의 맛을 위해 황산칼륨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깻잎 같은 경우를 보면 염화칼륨을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황산칼륨을 사용하는 경우에 깻잎의 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각 비료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염화칼륨은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염소의 존재로 토양의 질을 악화시키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소량씩 사용해야 하고 용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하우스 작물에는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특히 염화칼륨으로 만들어진 값싼 관주용 비료를 지속적으로 관주하면 음유집적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꼭 황산칼륨이나 질산칼륨으로 만들어진 관주용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양 pH가 산성 쪽에 가까운 토양은 관주 시 황산칼륨이 함유된 비료보다는 질산칼륨으로 제조된 관주용 비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도 질산칼륨과 인산칼륨이 있는데요. 질산칼륨은 질산태질소와 칼륨이 들어있는 비료로 보통 추비로 사용하는 비료이고요. 인산칼륨은 인산과 칼륨이 함유된 비료로 질소 공급 위주로 웃자라거나 생식 성장이 잘 되지 않을 때, 구근 및 열매의 비대나 착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염화칼륨과 황산칼륨 비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코리아그로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